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민주주의라는 것은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제도입니다. 상대와 타협하고 협상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협과 협상을 위해 보내는 시간은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시간 낭비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고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정치제도 중에 가장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신뢰가 있어야만 협상이 가능할 뿐 아니라 협상 결과가 그대로 지켜지리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요새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면 이런 신뢰를 찾을 수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어렵게 다시 결론에 도달했지만 지금 사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입장을 들어 합의한 결론에 대한 추인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합의한 내용을 다시 협상한 것이고 이제야 그 결과가 나온 건데 이것에 대한 추인을 다시 유보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다른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분명한 점은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상대에 대한 신뢰는 없어지고 정치는 실종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치가 실종될수록 우리 사회의 갈등 조정 비전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를 걱정스럽게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동생도 사무실도 학교도 많을수록 착한 남자 내줘요. 모두와 함께 나눌 땐 비타오백이지. 카페인은 한 방울도 없잖아.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30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선거를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하나생명.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도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임시국회가 결국 끝났죠. 7월 임시국회가. 그렇죠. 그리고, 이 오후에 좀 가능성은 아주 희미했지만. 네, 맞아요. 결국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를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딱 또 걸려있는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카피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카피는요, 교황님의 여운도 있고, 어제 벌어지는 온갖 일들을 보면서, 예. 우리가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 본질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영어 비동사, 비이죠. 네, 셰익스피어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하면 대사. 우리나라 말은 레인인데, 그죠? 네. 그렇게 바꿀 수 있지만 비도 있고 우리말로는 있다. 존재하다. 예. 왜 to be or not to be. 예, 셰익스피어 그렇죠. 햄릿 대사죠. 예.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번역합니다만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 진짜 문제인 문제인데. 네. 이것과 관련된 뉴스가 많죠. 네, 이거 뭐 인간 존재와 관련된 예. 뉴스는 거의 모든 뉴스겠지만 그렇죠. 예,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오후 특별법 전격 합의가 나왔습니다. 예. 이 마지막 날 결국 하는구나. 예. 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예. 가족 대책위 총회를 거쳐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재협의를 요구하면서 이 여권의 의총에서는 통과가 됐고요. 예. 여러 가지 반론이 있었습니다만 야권의 이제 의총에서 의원들이
유가족들이 반대한다. 네, 술렁거리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의총에서 이 처리는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다시 원점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제 자정 전에 예. 야당은 단독으로 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거든요. 예. 이 방탄국회라는 비난이 아침부터 막 크게 일고 있는데요. 결국은 야권도 정치적인 전략, 여권도 전략. 이 문제가 부딪히다 보니까 대치 국면이 안 풀리고 세월호 유가족은 이제 또 다른 요구 때문에 일이 복잡하게 꼬여 있는데 차라리 저는 야당이 다 빠지고요. 힘 있는 여당하고 세월호 유가족이 단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치 실종이에요. 그렇죠. 정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는 걱정이 돼서 오늘 오프닝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신뢰. 그렇죠. 예, 신뢰가 참 중요한데. 근데 그 유가족 입장이라는 것은 저는 유가족들은 충분히 그런 입장을 당연히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 정치의 입장에서 볼 때 다 충족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잘 보시면요. 예. 어제 내용을 보시면 뭐 합의의 내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전에도 여야 원내대표는 전격 합의를 한번 했지만 예. 내부 지지를 받지 못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정말 자중질환이 일어났었고요. 어제는 거기서 또 딱 반발씩 물러났어요. 예. 그러니까 요구한 내용은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검 추천위원회의 위원 7명을 추천하는데 예. 국회 몫이 4개죠. 예. 여둘 야둘인데 그렇죠. 이 여당이 추천하는 위원회 두석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야당과 유가족에게 동의를 받는다. 예. 근데 이제 유가족의 입장은 우리가 김무성 대표를 만나서 준 가이드라인은 국회목 4개를 다 야당이 추천하게 해달라 이거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야당이 추천하게 해달라와 여당이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추천한다와 미묘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핵심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들이 집권 여당을 강하게 불신한다라는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 생각에는 집권 여당이 정부가 되든 혹은 뭐 김무성 대표가 되든 이완구 원내대표가 되든 세월호 유가족을 계속 만나서 77번씩 7번을 만나서 소통을 하더라도 야당만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여당 우리가 풀어야 된다. 맞아요. 우리가 당신들의 이 한을 풀어주겠다라고 예. 하는 걸 믿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소통의 부재에서 벌어진 불신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그것도 해봅니다. 신뢰의 부재죠. 네. 저희가 오늘 3부에서는 그래서 유가족 유가족 단체 유경근 대변인 네. 연결을 해서 직접 예, 유가족의 육성으로 입장을 들어보시겠네요.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자, 이거 이제 올해 풀려가야 될 문제고요. 또 이게 교착이 된 거고요. 결국 그래서 어제 날짜로 7월 임시국회, 우리 국회는 법안 처리 0건, 국회 생산성 제로, 이렇게 이제 아주 불미스러운 이제 이 수치를 기록했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자정 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단독으로 모레부터 이 임시회 개최를 요구한 상태예요. 예. 이것은 뭐냐? 세월호 특별법을 그럼 조속히 풀자는 의미냐? 그거보다는 지금 이제 의원 3명에 대한 어제 검찰이 그 신계륜 의원, 예. 김재현 의원, 그리고 신하경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예, 예. 실질심사가 오늘부터 이제 날짜가 잡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방탄국회라는 비난이 또 쇄도하고 있어서 예. 야당은 지금 벼랑 끝에서 더 갈 곳도 없는데 지금 또 자충수를 두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하여간 지금 국내 소식도 그렇지만은요. 네. 이게 지금 북한과의 관계도 지금 헷갈리는 측면이 많아요. 이 사람도 협박도 네. 북한 협박도 했다가 또 뭐 조화를 전달한다고 그랬다가 월요일날 박지원 뭔지 의원, 모르겠는데. 박지원 의원 직접 인터뷰 하셨잖아요. 네, 했죠. 어제. 예, 예. 근데 이제 이 어제 하루 종일 또 이 네티즌들이 시끌시끌했던 것은 예. 국립현충원에 지금 이 고 김대중 대통령 묘역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조화와 그 옆에 이제 북한에서 내려보낸 예. 이 김정은 위원장의 조화가 나란히 있는데요. 예. 그 부분 가지고 이게 어찌 보면은 이 6.25 때 싸운 전사자분들이 많이 계신 곳 아닙니까? 예. 국립현충원이. 예. 이것이 이제 가당한 것이냐. 감론을 박들이 좀 시끌시끌한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의 제스처가 늘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을지 포커스 가디언 훈련이 월요일에 시작됐죠. 예. 진행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으르렁거리면서 이제 도발할 것 같은 위협을 하고 있는가 하면 또 9월에 이제 개최되는 아시안 게임에 내려오겠다. 300명 이상이 내려온다는데요. 예.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헷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저는 문제는 이겁니다. 군 기강이 계속 헷갈리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대통령께서도 이 국무회의를 을지 국무회의 이렇게 했는데 정군 지휘관 회의에서
병영 문화 혁신해라 이런 주문을 했는데요. 예. 그 와중에 또 3주째 탈영 상태인 이게 아주 이 자체적인 스스로의 탈영인지 사고를 당한 것인지 병사가 3주 동안 행방불명. 오리무중인 예, 상태에서 면회 외박을 나갔다가 3주째 안 들어오고 있는 예, 거죠. 예. 근데 가족이라고 찾아온 남자가 있는데 이 신원 확인도 안 했고 이 저 친분증도 제시 안 했고 기록부에도 이름을 안 적었고 그냥 따라 나갔고 실종된 겁니다. 아니 외박 나간 거 아니에요 이거? 외박이죠. 외박. 그죠? 네. 근데 3주 후에 또 찾으러 나서는 것도 뭡니까? 이게? 이제서야 뭐 YTN 글쎄 취재 말이에요. 결과 이 관리가 소홀했음을 인정하면서 군헌병대가 찾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만약에 여기 또 만에 하나 이게 그냥 어디 숨어나 있다가 잡혀서 영창 가는 거면 다행인데 또 무슨 사고가 불상사 나면 사고가 있었으면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큰일이네요. 예,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뉴스? 네, 오늘 어수선한 뉴스들 어떤 음악 참 많은데요. 예. 오늘 음악은 뉴스가 음악이 되고 참 음악이 뉴스가 To be or not to be. 예. That is the question. 예. 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있는 우리 사회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장필순 씨의 노래를 오랜만에 하나 나의 외로움이 너를 부를 때 들으시죠. 아,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식어가고 있어 하지만 잊진 않았지 수많은 겨울들 나를 감싸던 너의 손을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쯤에 또다시 살아나 그늘진 너의 얼굴이 다시 내게 돌아올 수 없는 걸 알고 있지만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일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후임 폭행 및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육사단 소속 남모 상병요. 알려진 대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인데요. 군인권센터가 남상병에 대한 육사단의 수사 이것이 축소 은폐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이런 제기를 하니까 또 군 헌병대가 부랴부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그래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문제 제기를 본격적으로 다시 하신 분이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임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기자회견 하셨죠. 그렇죠? 네네. 심각한 성추행, 남상병의 성추행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축소됐다. 이게 이제 핵심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애초에 언론에 알려진 것은요, 그 지퍼를 툭툭 치, 경미한 성추행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예, 폭행도 그냥 수차례 있었다. 이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본 결과 헌병대 속보를 입수했는데요. 예, 이것을 살펴보면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고 4월 초에서 8월 초까지 7차례 약 50회 정도 폭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애초에 언론 보도된 것과는 뭐 굉장히 다른 내용이고요. 잠깐만요. 그 내용이 헌병대에서 나온 거라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헌병대의 그러니까 수사에 대한 그 내용들, 속보사항들을 속보사항들을. 공유를 합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요. 예. 주요 장성급과 보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게끔 육해 공군이 속보 형태로 올립니다. 예. 예,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사 발표에서는 이것이 빠졌다 이 말씀이시죠? 수사 발표를 한 적은 없고요. 단 예. 한 번도. 이것도 모 지방지가 그 남지사가 13일에 알게 됐는데요.
그로부터 5일 뒤에 언론에 알려졌고요. 예. 언론에 알려지자 남지사 사과를 했고, 저희가 어제 기자회견 하기 전까지도 군이 이러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죠. 예. 지금 근데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니까, 예. 그제서야 11시경에 영장 청구 방침이 정훈계통을 통해서 예. 그것도 국방부 특정 언론에만 딱 이렇게 지급한 형태로 예. 이렇게 알려지게 됐죠. 근데 이것이 다시 기각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기각이 됐죠. 이 기각이 된 이유가 나름대로 또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이유가 많겠죠. 첫째는 이 6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했을 겁니다. 영장실질심사를요. 그렇다면 사단장의 지휘 권한에 놓여 있는 곳이죠. 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헌병대에서 검찰로 사건이 이첩되지 않았습니다. 영장 청구권 검사에 해당되는 검찰관에게 있는데요. 예. 검찰관이 그러면은 저녁 늦게 사건 기록을 모두 받고 그 다음날까지 밤을 새서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요. 부실한 수사에 의한 영장 청구라는 것을 저희는 떨칠 수가 없는 지점입니다. 헌병대 수사가 올바른지 옳은지를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요. 보통 검찰관이 보강해서 수사를 합니다. 불러서.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영장이 기각이 될지 안 될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지금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요. 부실 청구 의혹을 저희는 제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각된 거는 부실 청구 때문에 기각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단장이 자기 지휘 책임의 부분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이 행사됐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짜고 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민간에서는요, 사법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영장 실질심사에 있어서 판사가 자기 양심에 따라,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재판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군사법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군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모두 지휘관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지휘관의 입김이 100% 투영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영장 청구를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뒤로는 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하실 생각이십니까? 면밀하게 살피고 저희는 문제 제기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영장 기각 사유 중에 하나가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처벌 불원의 사유가 명확하게 어떤 루트에 의해서 어떻게 이것이 이야기되었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13일 날 헌병대가 수사를 개시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처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수사가 개시된 것도 있지만요. 성폭력 피해 사건은 친구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중단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요. 피해자들의 2차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정신과적인 유병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군이 정신과에서 피해자들의 진료를 한 상태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지 안 높은지도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지금 처벌을 원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답변하기 어렵고요. 자기 상급자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급자에 놓여 있는 사람이 압력을 받지 않았을까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임 소장께서는 피해자를 만나 보신 적이 있나요? 피해자 만나보지 못했고요. 네. 향후에 피해자를 만날 기회가
저희 이제 국방부에서 지금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전부대를 계속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만날 가능성은 있겠죠. 다만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제가 만날 이유는 없고요. 예. 피해자들이 원한다면 당연히 뭐 저희가 만나서 피해 지원해줘야 되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여성가족부가 피해자 법률 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 변호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차제 뭐 이 법무병과에서 이러한 제도들도 알려주고 피해자들이 법률 대리인으로 하여금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어떤 서비스도 제공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육사단 측은 지금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일정 부분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요. 네. 관련 의혹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할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5일 동안 헌병대 잡고 있었던 것도 7일 동안 잡고 있었죠. 정밀하게 얘기하면요. 헌병대 수사는 2, 3일이면 보통 이런 사건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일 동안에 영장 청구를 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수사 관행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수사 관행을 벗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국방부가 당연히 직무 감찰해야 되고요. 나가서는 직무유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수사를 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육사단 의무중대에서 있었던 임모 상병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18사단에 있었던 윤일병과 거의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성추행과 구타가혹행위가 매일 일어나다시피 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현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사건을 수사한 헌병대가 그리고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관이 모두 직무를 방기하고 한 사람만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성추행과 구타가혹행위 혐의를 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가 이것에 대해서 3명은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해서 한 명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았고요. 2명에 대해서는 인천지검에다가 지금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단장이 지금도 사단장인데요. 이러한 성추행과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부실한 수사와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예, 근데 어쨌든 육사단 측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만나시거나 접촉하신 적은 아직은 없죠? 제가요, 이 사단장한테요, 과거에 있었던 임모 상병 성추행 사건과 구타가혹행위 사건이 있었을 때도 헌병대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무고죄와 거짓말 탐지기를 운운하면서 피해자를 2차 가해를 했으니 이 수사관은 수사하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단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고요. 테니스 치는 가운데 부관에 전화 바꾸려고 해서 전화를 해서 이 사안이 엄중하니까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단장이 지금도 여전히 보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공정성에 의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이 상급부대 5군단입니다. 5군단은 연천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연천 경기도하고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민군이 협력 사업도 많이 하고요. 지자체로부터 지원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남지사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론 수준입니다만. 예, 수사를 중단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나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밝혀질 부분이 있으면 밝혀줘야겠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지휘자 금난사입니다. 높고 낮은 금과 낮기와 목과 낮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왑스. 슈왑스. 차 안에서 먹고 마봐도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 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비오는 날 드라이브의 즐거움, 차천각 빗방울이 만드는 도로 풍경과 시원한 빗소리까지. 이 즐거움 오랫동안 즐기고 싶다면 단속하세요. 빗길에선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멀어지세요. 앞차와 거리를 두고 여유를 만끽하세요. 6월에서 8월 사이 장마철에는 교통사고가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맑은 날보다 더 천천히 운전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빗길 운전, 바로 안전운전입니다. 이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함께합니다.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자기 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터트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그때 닥터앤닥터. 효전이 타이어 공격이 뭐야? 효전이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티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티스테이션.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 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AGA SK텔레콤. 즐겁하기 백은 설레임, 즐겁하기 백은 사이다, 즐겁하기 백은 월드컵. 자기야, 7 곱하기 100은 700이잖아. 그러니깐 롯데카드만 있으면 저게 다 700원이라고. 세븐일레븐 다이더웨이에서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9가지 상품이 700원. 8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예,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여성 팬 많은, 그리고 축구도 잘하는 손흥민 선수 말이에요. 네. 유럽 챔피언스 리그 첫 골을 터뜨렸다 그러네요. 예? 네, 오늘 새벽에 열린 경기였습니다. 레버쿠젠이 덴마크 코펜하겐하고 원정 경기를 치렀습니다. 예. 이게 챔피언스 리그 본선은 아니고요. 플레이오프 1, 2차전입니다. 그러니까 레버쿠젠이 이 팀하고 두 번을 싸워서 홈앤더웨이로 승리를 하면은 32강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손흥민 선수가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스코어가 3대2가 나면서 레버쿠젠이 승리를 했는데요. 손흥민이 2대2로 팽팽한 전반 42분에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옵사이드 예. 트랩 아주 교묘하게 잘 피했고요. 예. 골키퍼와 수비수 사이에 아주 빈 공간, 그 공간으로 침착하게 골을 때려넣으면서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는 작년에 뛰었는데 그때는 도움만, 어시스트만 2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번 시즌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 골을 터뜨렸고요. 예. 또 지난주에 있었던 주말에 컵 대회에서도 손흥민이 골을 넣고 오늘도 골을 넣었으니까 2경기 연속골. 또 주말에 도르트문트하고 분데스리가 개막전을 또 치르거든요. 예. 그때도 골 소식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렇군요. 인기도 많고 축구도 잘하고. 네. 야, 참, 너무 이름은 너무 질투받는데. 좀 아시안 게임에 좀 뽑혀서 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글쎄요. 못하게 된 건 좀 아쉽죠. 맞습니다. 그리고 3년 연속 프로야구 홈런왕에 도전하는 넥센의 박병호 선수요. 40호 홈런 쳤죠. 이게 6번째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네, 프로야구에서. 선수로서는 6번째입니다. 예. 네, 지금 4년 만에 40홈런 시대 박병호가 열었는데요. 어제 목동에서 열린 LG전에서 박병호가 1회 말에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을 쳤습니다. 40호 홈런입니다. 2010년에 2대5, 그때는 롯데에서 뛰었죠. 2대5가 44개 홈런을 쳤는데 그 이후에 4년 만에 40홈런 친 선수가 됐고요. 통산으로는 프로야구 역대 14번째입니다. 국내 타자 중에서는 장종훈, 이승엽, 박경환, 심정수, 이대호에 이어서 6번째고요. 예. 외국인 선수들도 한 5명 정도 있었습니다. 박병호가 지금 102경기를 치면서 40홈런을 쳤어요. 예. 앞으로 26경기가 남았는데 산술적으로 따지면 딱 50개 홈런을 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는 2003년도에 이승엽이 56개, 그리고 심정수가 53개 이렇게 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11년 만에 50홈런 고지도 노려볼 만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습니다. 미국 미주리주의 소도시죠. 퍼거슨시에서 백인 경찰관의 총격으로 숨진 10대 흑인 이 마이클 브라운 사건의 파장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난 주민들과 경찰의 대치가 격화되면서 퍼거슨시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요. 야간 통행금지 조치에 이어서 주 방위군 동원령까지 지금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미국 현지 상황, 미국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 한인회 조원구 회장 연결합니다. 조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 지금 국제전화기 때문에 조금 이 시차가 발생합니다. 요거 좀 양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커가지고 말이에요. 이 세인트루이스, 이게 어느 쪽이죠? 여보세요? 예. 예, 다시 한번 잘 못 들었습니다. 아, 예, 바쁘시군요, 지금.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커서 말이에요. 세인트루이스가 어디죠?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한테 설명 좀 해주시죠, 먼저. 예. 여기는 이제 중서부라고 그래가지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시카고는 많이 아시니까 시카고에서 남쪽으로 5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퍼거슨시하고 가깝습니까? 퍼거슨시는 세인트루이스 이 안에 있는 그 소도시죠. 예, 그렇군요. 예, 세인트루이스 안에 있는 그 퍼거슨시입니다. 예, 우리 회장님은 지금 몇 년 정도 미국에 계세요? 제가 미국에 온 지 1974년 되었으니까 41년째 됩니다. 41년이요? 예, 오래되셨는데. 그런데요. 네, 오래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흑인 마이클 브라운 사건의 파장, 예? 과잉 진압이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이 과잉 진압, 백인 경찰이 흑인을 이런 식으로 과잉 진압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옛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다른 도시에도 있었던 걸로 종종 있었고요. 여기서는 지금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예. 41년 사시면서 주방위군들이 이렇게 주둔하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 지금 어떻게 네. 거리 같은 데는 주 박이군을 볼 수가 있나요? 길거리에는 볼 수가 없고요. 예. 사고가 난 그 흑인 청년이 죽은 그 가스스테이션에서, 지금 한 1km 이내에 거기, 쇼핑몰 안에들 지금 주둔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은 보통 낮에는 조용하고 차량도 그대로 다니고 있고요. 예. 지금 한 5시 조금 1시간 한 40분 전에부터 이제 거기를 차량을 통제를 하고요. 아, 예, 다니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들은 걸어서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껌껌해지고 그러면은 그 대모대 시위대들이 모여서 이제 시위를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지금까지. 예. 거기 약탈이나 방화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났었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 시위대 중에서 이제 조금 과격하고 조금 난폭한 사람들이 이제 방화 이렇게 도난 이런 일을 했고요. 예, 우리 미국 사람들의 상점이 더 많이 손해를 봤지만은 우리 한인 상점들은 한 10군데 정도 아이고, 피해를 봤습니다. 10군데나요? 네네. 그 피해 상태가 상당히 좀 심각한가요? 그 흑인 청년이 죽은 장소에서 가깝게 있는 우리 한인 가게 3군데는 지금 영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피해가 있고요. 나머지 7군데는 이제 유리창이나 이런 거를 막고 또 정상 영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건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피해를 보면은 그 피해 보상을 어떻게 정부에서 해주는 건 아니죠? 자체 그냥 해결해야죠. 되게 피해 보상을 하라면은 보험들을 들고 있으니까, 보험에서 자기가 신청을 해서 해결을 하는 거지, 특별히 나라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우리 조 회장님 연결해서 여쭤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또 다른 인종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그렇죠. 건데, 이게 우리가 인종 갈등한다면 1992년에 전 이때 유학 시절에서 독일에서 봤는데, 이 LA 흑인 폭동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거 이렇게 번질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전혀 지금 그런 상태로 가면은 안 되겠고 또 그렇게 돼서 안 물론 되는데요. 그렇죠. 예, 어떻게든 평화적인 방법, 좋은 방법으로 이게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요. 네. 예, 복동으로 만약에 번지면은 이게 보통 손해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데 가능성. 중요한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 이것이 또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한 상태에 있는데 네. 이거는 안 된다라고 저는 말하고 당연히 싶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예, 제 의견보다도 여기 많은 시민들이 좀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죠.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퍼거슨 씨라는 데가 원래 인종 갈등이 좀 있는 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여기가 원래는 이제 1860년도대에 생긴 시인데요. 예. 예, 주로 이제 백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시인데, 흑인들이 들어오면서부터 흑인들이 65대 35, 백인 비율 35로 65%가 흑인 인구입니다. 예, 그래서 흑인들이 지금 많이 살지만은 주로 일들을 하고, 또 이 퍼거슨 씨가 상당히 조용하고, 상가도 깨끗하고, 예. 흑인 동네 지구는 이렇게 험악한 동네가 아니고 좋은 동네입니다. 예.
그런데 일이 발생했군요. 예. 참, 여기가 그렇다면은 어떤 흑인과 백인의 갈등도 있지만, 예를 들면 흑인과 히스패닉이라든지 다른 우리나라 아시아 계통이라든지 이런 갈등도 존재하는 지역이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특별한 일은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저로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인데 흑백 간에는 늘 어느 도시나 어느 곳이나 흑인들 사회에 늘 그 불만과 또 자기네들의 무시당하는 그러한 얘기는 종종 이제 대화 도중에 이제 듣기도 하기는 하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 흑인들의 시위가 뉴욕, LA 이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는 뉴욕에서 그 타임스퀘어에서 한 1000여 명의 이 미주리 사건 때 관계돼서 시위 하는 것을 봤고요. LA에서도 또 청년 하나가 무슨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시위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저도 봤는데요. 예. 오늘 또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는데, 예. 슈퍼마켓에서 흑인 하나가 칼을 들고 또, 난동 비슷하게 이렇게 일어나니까, 경찰을 불러서 경찰이 출동해서 보다 보니까, 칼을 내려놓으라 그랬던가, 하여튼 말을 안 듣고 그래서 거기서 또 총격을 가해서 죽었다는 좋지 않은 소식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많은 사람이 흑인들이 지켜보는 위즈니스 증인들이 있는 가운데 된 일이기 때문에 다행이다라고는 말을 하는데 이것이 또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한 시간 전에 제가 또 들은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한인 회장으로서 우리 주민들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구책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세인트루이스 한인회 조원구 회장으로부터 지금 흑백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미국 현지 상황 들어봤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의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트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세요?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me,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권 4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권 맹르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공간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신일의 출발사 아침 2부 수전 여기까지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